이 마인드밴드 맵은 한번 배워주면 평생 쓸 수 있는 인생의 무기가 됩니다. 회사 업무와 개인 생활 양쪽에다 모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배우고 익숙하게 만들 가치가 있는 기술입니다. 마인드맵 독서는 웹어 독서에서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이번 기회에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인바인드 기초 사용법입니다. 이 마인드맵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뭔가 복잡해 보이고 만들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마인드맵을 하나 만들어 보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필기구를 사용해 종이에 그릴 수도 있고 컴퓨터나 패드에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해 디지털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인드맵 독서를 위해서는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자, 지금부터 디지털 마인드맵을 함께 작성해 봅시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볼까요? 이 다음 예시와 화면 캡처 이미지는 XMIND 프로그램에서의 실행 화면입니다. 다른 마인드맵 프로그램의 경우 화면 구성과 단축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인드맵 앱을 이상시킨 새로운 맵을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빈 화면의 중앙 부위에 중심 토픽이라고 써있는 사각형 박스가 보일 것입니다. 이 중심 토픽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마인드맵의 주제를 말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맵을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이 두 번째로 박스의 중심 토픽 글자 위를 더블 클릭하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입력합시다. 세 번째로 중심 주제를 입력했으면 이제 생각은 펼쳐나가며 가져야 하나씩 입력을 할 차례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봅시다. 두 번째 중심 글자 위를 더블 클릭하고 버킷리스트라고 적습니다. 떠올랐으면 가장 먼저 여행이 가고 싶다고 칩시다. 그럼 키보드에서 TAD를 쳐줍니다. TAD는 하이 레벨 가지를 새로 추가하는 단축키입니다. 중심 토픽이 선택한 상태에서 TAD를 치면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가지 끝에 박스 내부를 클릭해서 여행이라고 써줍니다. 또 하고 싶나요? 이 죽기 전에 책을 한번 쓰고 싶다면 여행이라고 쓴 박스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ENTER을 쳐줍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새로운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ENTER은 같은 레벨에서 가지를 추가하는 간접키입니다. 추가된 가지 박스에 책 쓰기라고 씁니다. 이렇게 TAD를 쳐서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ENTER로 가지를 추가하며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적습니다. 네 번째로 중심 주제에서 뻗어나가는 반복 가지 두 가지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어느 정도 틀어져는 이게는 두 가지를 이어붙이면서 상가로 성격에 내가야 됩니다. 여행 가지고 저어진지 생각해 봅시다. 여행 박스가 선택한 상태에서 TAD를 누가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호주라고 적어봅시다. 또 그 나라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같은 레벨에서 가지 추가해야지. 이번에는 ENTER를 칩니다. 네 번째로 두 가지 박스에서 TAD를 켜서 두 가지를 만듭니다.
다음 번째는 ENTER 키를 쳐서 같은 레벨의 세부 가지를 추가합니다. 다음 번째는 여행 가고 싶은 나라를 적었으면 그 나라 안에서 가고 싶은 도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TID를 눌러 새로운 세부 가지를 만들고 가고 싶은 도시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 주제의 두 가지를 만들고 두 가지의 부가지를 연결, 부가지가 세부 가지 연결을 봐서 생각성게 나갑니다. 마인드맵에 새로운 가지를 추가할 때 마우스를 써서 메뉴를 선택해도 되지 단축키 선택해서 사실 가능한 선언입니다. 딱 두 가지만 선택하면 기억하세요. TAD인 하위 레벨의 가지 생성입니다. 이안은 같은 레벨의 가지 생성입니다. 물론 마인드맵 그룹은 다양한 기능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인드맵을 만들 때는 알니까 GD에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부분 무료 버전을 제공하는 무료 버전을 먼저 써보고 기능에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저는 MAC와 PAD에서는 WINGOWS에서는 XMIND를 쓰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마인드 프로그램입니다. XMIND ITHOUGHTS SMINDOTE SIMPLEMIND HIHKWISE Rmind MINDMEISTER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든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 마인드맵으로 쉽게 끝나는 책 요약입니다. 이 독서 마인드맵은 아이디어 발전과 생각 정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요약 정리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독서 후에는 마인드맵으로 책 내용을 요약하고 거기에 생각을 부과하면서 훌륭한 독서 기록이 됩니다. 이 독서 마인드맵의 기본은 책의 핵심 내용 보고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책 내용을 수정에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키워드를 뽑기입니다. 책을 요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인지를 포맷을 합니다. 각종으로 자세가 장관당 찌처하고 키워드인 핵심만을 포맷합니다. 책을 일단 핵심 문장에 밑을 찍고 기호를 시도를 해주거나 독서의 핵심 문장을 키워드 뽑을 때 도움이 됩니다. 뽑아낸 키워드는 마인드맵에서 두 가지 위에 들어가는 항목이 됩니다. 이 범정화와 결정의 목록을 만들기입니다.
범주화는 일정한 기준으로 무성으로 묶는 작업입니다. 독서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은 범주화를 통해 책의 정보를 개정형 목록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키워드를 뽑았으면 책에서 해당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 에서 두 가지 밑에 부가지를 써야 됩니다. 내용이 단순할 경우에는 주가지와 부가지 두개 2단계를 정할 수도 있죠. 내용이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지 아래 세 부가지 만들어서 여러 단계의 개체형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가지 위에 적는 테스트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올해 마인드맵 작성 규칙에는 가지에 하나의 단어만 쓰겠다고 있습니다. 글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더 저희로 연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사이즈 발생 위한 마인드맵에 적합합니다. 독서 마인드맵과 같이 정보를 요약하는 마인드맵을 만들 때에는 이 규칙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간략하게 한두 단어로 적는 것이 좋지만 짧게 요약이 어렵다면 몇 개의 단어 된 문구 또는 아예 무장으로 적어도 됩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할 때는 간략하게 적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M. 스캇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1장을 마인드맵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3. 정신적 건강 훈련. 이 세 가지를 키워드를 뽑고 각 키워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세부까지 적어서 개체의 목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훈련이면 문제의 연속, 이 성장하는 할머니 물음입니다. 정신적 건강은 문제의 직면을 수행하거나 훈련이 필요하고 낡은 자아의 포기는 우울을 동반합니다. 이 훈련은 즐거운 일을 미루거나 책임지고 진로의 현실에 충실하고 균형을 잡기입니다. 이 강조 처리입니다. 마인드맵에 담은 정보량이 많아 가지가 복잡하게 뻗어 있을 때에는 그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뻔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의 특성이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강조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경험 가치 선생인 어린 왕자, 내 안의 구도자란 책의 독서 마인드맵 중의 일부입니다. 보안맵은 자율사회 애정을 더하면서 수면의 서비스 미상포 인간 공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작과 어린 왕자는 현재감 사명의 힘을 수도 비로소 언어게 된다. 내 안의 구조자 어린 왕자를 이라고 말입니다. 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나 나와 가장 중요한 생각은 다음은 가지의 강조 처리를 해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강조 처리를 정해서 색을 바꿔줘도 좋고 체크 주제 같은 아이콘을 상징하고 싶은 가지 위에 붙여도 됩니다. 독서 마인드맵에 강조 처리가 되어 있으며 그 책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강조도 요약입니다. 이 잘 만든 독서 마인드맵의 조건입니다. 이 독서 마인드맵을 잘 만들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독서 마인드맵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독서 마인드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책 소개를 하거나 서평을 쓰거나 독서 모임에서 발제를 해보는 것이죠. 독서 마인드맵으로 책 내용을 전자라고 글쓰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든 것입니다. 그러려면 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독서 마인드맵 책의 내용을 생각을 담으세요. 독서 마인드맵 책에서 언어는 입장에 쓰다면서요. 책을 통해서 그거는 독서 마인드맵이 단정됩니다.